14주차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력 전달 장치인데요. 스포기어에서 입력을 받아서 축을 통해 풀리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장치에서 지금 여기 뭐 모델링하고 좀 틀린데 여기 이제 기어가 없죠. 기어를 추가했고요. 어디가 입력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디가 입력일 것 같아요? 음, 모르죠. 모릅니다. 그치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풀리는 미끄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어는 이빨로 맞물림해서 미끄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부품에 해당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정확하지 않는 부품이 정확한 부품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정밀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정확한 부품이 풀리를 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어디가 입력이냐고 따지자면 기업 쪽의 입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과제 이대로 할 건 아니고요. 오늘도 설계 변경을 해볼 건데요. 설계 변경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많이. 설계 변경을 해서 그리고 모델링은 IPT 환경에서 멀티바디로 할 거고요. 그리고 미완성된 부분들은 IAM에 가져가서 디자인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기어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설계 변경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설계 변경 내용은 좀 많아요. 일단 아래 설계 변경을 수행함에 있어서 치수 FGH는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요구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럼 치수 FGH가 뭐냐면 F 18mm하고 G 치수 41mm, H 치수 43mm는 변경하지 말고 아래의 내용을 변경하여라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면 한번 읽고 한번 시작할게요. 부품 5번의 스포기어 사양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라. 변경전은 모듈 1.5, 이수 45. 지금 모듈 1.5, 이수 45에 그래서 피천 지름은 모듈 곱하기 이수죠. 그래서 67.5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변경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모듈 2에 이수 34로 바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듈 2에 이수 34로 바꾸면 피천 지름은 얼마일까요? 모듈 곱하기 이수 하면 68이 되겠죠. 그러니까 67.5가 68로 바뀌면서 입금 높이, 입부리 높이, 총이 높이가 바뀌는 기어가 되겠죠. 이걸 이제 디자인 엑셀레이터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투지는 안 바꿔가도 되지만, 뭐 지금은 이제 연습이니까 이것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치수 ABC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라. A48, B71, C7, 87. 있습니다. 밑에 48, 71, 높이 87을 55, 75, 80으로 변경하여라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스트레치로 변경하면 되겠죠. 부품 4번 V벨트 분리의 치수 D를 72로 변경하여라. 치수 80을 72로 변경하라는 얘기인데 A형의 80이에요. 그럼 72로 바뀌었을 때 그 각도가 이제 치수의 구간에 따라서 각도가 바뀌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각도가 변경되는지 안 변경되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네 번째 부품 7, 8번 베어링의 호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라. 7번은 6204, 8번은 6003인데 6204, 6003만 보면 그 내경이 20, 내경이 17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변경 후가 6204에서 6005로 바꿔라. 이 말은 뭐예요? 내경을 25로 바꾸라는 얘기죠. 25로 바꾸면서 그럼 외경폭 같은 것도 바뀌면 바꾸라는 얘기고요. 6904로 바꿔라 이 말도 03이 17인데 04는 20mm죠. 20mm니까 6904, 20mm 이걸 22로 바꾸고 외경 내경 폭을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베어링의 내경이 바뀌면 오일실의 내경도 바뀌는 거죠. 베어링의 변경으로 인한 오일실 조립부를 수정하라 이 말은 하우징의 요 외경하고 폭, 요 외경하고 폭을 여기는 25로 바뀌니까 20에서 25로 바뀌는 거에 대한 변경. 여기는 20mm에서 17mm에서 20으로 바뀌는 거에 대한 변경을 해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많죠 양이. 양이 많습니다. 연습이니까 일부러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한번 저랑 같이 2D를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죠. 해보겠습니다. 수정할 때는 항상 원본을 유지시켜 놓고 복사본을 한 개 가져가서 여기서 수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 혹시라도 잘못되면 지워져 버리면 이걸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일단 수정하기 전에 이제 불필요한 해칭은 전부 다 삭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걸 레이어 컨트롤 해서 전부 다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한 선씩 지워볼게요. 해칭이 다행히 이렇게 블록이 잡혀 있으면 지우기가 편한데 만약에 한 선 한 선 돼 있다 그러면 좀
일이 많이 복잡해지죠. 어쨌든 뭐, 해칭은 수정에 방해가 되니까 지우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왜 해칭이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간 치수네요. 됐고요. 그리고 지우겠습니다. 오일시일도 굳이 뭐 이거 오일시일 표시인데 나중에 어차피 바뀔 치수죠. 바뀔 치수니까 이거 지워버리고요. 일단 지금 2D 데이터를 변경을 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2D 변경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변경에 방해되는 선들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지우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순서대로 해볼게요. 순서대로. 자, 첫 번째 이거 해보겠습니다. 어, 자, 이거 하겠습니다. 색깔 좀 알아보기 쉽게 좀 바꿀까요?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바꾸죠. 자, 1번 해볼게요. 자, 스포기의 사양을 다음과 같이 바뀌어라. 피치원이 68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는 안 바꿔도 되지만 지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고요. 일단 이거는 뭐 안 줘도 되겠군요. 모듈이니까는 피치원 지름선이거든요. 이 선이. 이 선에서 바깥쪽으로는 2mm 나가죠. 2mm 나갑니다. 그럼 밑으로는 2.5가 나가죠. 2mm 곱하기 1.25에서 총의 높이는 4.5니까 2.5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이게 여기서부터까지가 총의 높이예요. 그럼 총의 높이의 라인이 이건데 이거를 좀 제가 이렇게 바꿔놓을까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 피치원 지름에 해당되는 선이 이 가운데 여기랑 만나면 되고요. 이거 스트레치 하는 겁니다. 바깥의 외경에 해당되는 선, 이 선. 골지름에 해당되는 선은 이 끝, 뿌리경은 이거죠. 이렇게 바뀌면 바뀐 겁니다. 밑에는 이제 안 바뀌었으니까 치수가 68로 안 바뀐 거고요. 이거 삭제해버리고 이거를 미루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대칭으로 바뀐 형상이 이것도 수치로 바꿀까요? 이 점을 선까지 보내고요. 그럼 이 치수가 어, 이렇게 되겠죠? 아, 이거 치수를 깨놨는 모양입니다. 기입을 해볼까요? 68 나오죠? 치수가 깨져 있어서 변경이 안 된 모양인데. 자, 이제 68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아니고요. 이 수가 34개, 34개, 모듈이 B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뀐 거라서 이제 하나 바꿨죠. 바뀐 거예요. 이거는 인벤터 기어 기능을 쓸 거기 때문에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이제 혹시라도 뭐 바꿔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바꾸는지를 더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5번 이거 했죠? 했고요. 자, 두 번째 해볼까요? 두 번째, ABC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이건 스트레치하라는 얘기예요. 자,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A를 48에서 55로 바꾸라 그러면 7mm 이동이죠. 그러면 스트레치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서 일단 이게 좀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이동시켜 놓을까요? 음, 이렇게 잡아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죠? 여기서 좌측으로 크로스 시켜서 잡아서 옆으로 얼마요? 7mm 이렇게 하시면 50으로 바뀌었죠. 48에서 55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피치수는 71에서 75로 바꿔라. 75로 바꾸면 3mm 이동이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야 되죠.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치수 움직이는 거 보이죠? 밑에 치수 B 3mm 하면 75로 바꿨고요. 자, 87에서 80으로 바꿔라. 이렇게 세치해서 이렇게 해서 7mm 올리면 되죠. 올리면 됩니다. 이쪽이 뭐 접선인데 뭐 접선이 약간 변화는 하지만 나중에 모델링 하는 데는 뭐 별 상관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다 그죠? 여기까지 바꿨어요. 여기까지 바꿨고요. 글자색을 이거는 색깔을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빨갛게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부품 4번의 V벨트 치수 D를 72로 바꾸라. 지금 80mm인데 72로 바꾸라고 했죠. 그러면 V벨트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V벨트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을
지금 A형의 80mm잖아요. A형의 80mm가 A형의 80mm가 음, 들어온 일단 키웠고요. A형의 80mm가 71에서 100 사이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34 9점이 4.58이 만족해야 돼요. 34 9점이 4.58인데 72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얘는 똑같이 이 영역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정역에 존재하니까 이 34 9점이 4.58만 맞는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72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 72로 바꾸는 거니까는 8mm, 4mm씩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밑으로 4mm, 이렇게 잡아서 위로 4mm. 그럼 71은 바뀌었고요. 자, 치수가 34도 맞는가 확인해 볼까요? 맞게 돼 있죠. 이거 이제 왜냐하면 우리 이 라인 데이터를 다 쓸 거기 때문에 9.2, 4.58 보겠습니다. 9.2, 맞죠. 그 다음에 8은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5도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수정했고요. 수정했고, 수정했고요. 수정했고요. 이거 수정했고, 이거 확인 다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이거는 그러면, 잠시 또 내려놓을까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수정이 됐다. 그죠? 수정이 됐습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건데요. 4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 7번, 8번 베어링의 호칭을 6204에서 6003으로 바꾸고 있어요. 음, 그럼 이제 얘가 6204고, 얘가 6003인데, 6204, 6003을 바꾸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경, 외경 폭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6204는 뭐 굳이 찾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수정될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로 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도 되고요. 6204에서 바뀌는 6005를 데이터를 찾아야 되겠죠. 6005를 데이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베어링이 쭉 올려서 여기 있네요. 여긴데요. 6005 규격을 한번 먼저 볼까요? 6005는 25, 47, 10이에요. 25, 47, 12입니다. 25, 47, 12. 적어놓을까요? 6005는 25, 아이고, 47, 12로 바뀌는 겁니다. 6005는 25, 47, 12로 바뀌는 거고요. 자, 또 하나요. 또 하나. 6904는 얼마냐면, 6904, 20, 37구네요. 20, 37구예요. 그러면, 6904는 20, 37, 9였나요? 6904, 20, 37, 9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바뀐 거를 이 치수로 이 베어링을 대체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수정이 다 됐는데, 이제 베어링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경이라든가 이런 라인이라든가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이제 그려봐야 되겠죠. 이 베어링을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한번 그려 6005를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12mm 보내면 이게 폭이에요. 폭이고요. 외경은 47이니까 23.5다, 그죠? 이렇게 하나 보냈어요. 그 다음에 내경은 얼마예요? 12.5죠? 이렇게 하나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이렇게, 그러니까 베어링의 영역이 이만큼인 거죠. 이만큼입니다.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베어링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베어링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뭐 자세히 이렇게 그리진 않아도 되지만, 사각형만 있으면 돼요. 여기 잘못됐네. 사각형만 있으면 됩니다. 이 바깥의 사각형. 그래서 이게 이제 베어링이 2층으로 보내보면, 치수가 내경이 얼마요? 25 맞죠? 여기는 37, 47 맞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제 이 베어링으로 이걸 여기다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걸 갖다가 저기다 심을 거니까 일단은 색깔을 좀 바꿔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제 6904 한번 그려볼까요? 자, 9mm죠. 9mm 폭 그렸고요. 37.5는 18.5인가요? 아니, 그렸고요. 20의 반은 10mm. 내경이죠.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게 여기 오고, 라인으로, 이것도 여기 오고, 그 베어링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밀어 해가지고, 칫솔 재보면, 이 경우 20mm고요. 20으로 바뀌었죠. 37이고요. 그다음에 9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베어링이 바뀔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심어보는 거죠. 일단 43이 변경하면 안 된다고 된 치수니까 이 베어링을 요 포인트에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이 포인트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C 해가지고요. 일단 블록으로 만들게요. 컨트롤 시프트 V 하면 이게 블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하나로. 그럼 얘를, 그리고 참고로 돼 있군요. 음, 얘를, 이 점을 여기다가 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베어링이 바뀌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바디의 치수가 바디의 라인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쪽에 바디의 라인이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럼 바뀐 겁니다. 바디가 바뀐 거예요. 베어링에 맞춰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거 안 바뀌었네요.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안에 그려놨던 이 베어링은 사실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필요가 없어지고요. 지워버리죠. 이 베어링으로 교체가 된 거고, 그럼 축도 어떻게 돼야 돼요? 축도 올라가야죠. 요 라인에 만나야 되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만나는데, 이런 것들은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다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이것까지 잡아야 되죠. 이것까지 일단 잡겠습니다. 어차피 얘도 변경돼야 돼요. 오일실이 규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한쪽만 해도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설계 변경해보는 거니까 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프림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지워볼까요? 지워보면 뭐, 라인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우고, 하나 더 남았네요. 이 선이 남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이쪽은 베어링이 수정이 된 겁니다. 뭘로요? 6003에서 6904로 수정이 됐다. 40일 변경시키지 말라고 했으니까 변경 안 시켰죠. 43 변경 안 시켰습니다. 이거 그대로 변경한 거고요. 자, 이거는 5일시 이동 규격이 바뀜으로 인해서 확인해야 돼요. 나중에 변경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베어링 넣어볼게요. 저기다가. 자, 이거 컨트롤 C 해서요.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시프트 V 하면은 이렇게 블록으로 나오고 이번에는 이제 이 점을 넣어야 되죠. 왜냐하면 18하고 48이 43이 바뀌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다 넣어야 돼요. 넣기 전에 지저분한 거 좀 지우고 갈게요. 어차피 뭐 이건 필요가 없는 선들이니까 이거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됐죠? 잘못 넣었습니다. 이거 참, 이거 왜 안 잡히지? 자, 됐습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경이 아까 20mm에서 이게 25로 바뀌는 거라서 25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것도 바뀌는 거니까 축을 먼저 바꿔보죠. 단 먼저 바꿀까요? 그러면 이제 이 18을 못 바꾸게 했으니까 만약에 이 18을 바꾸라고 했으면 스트레치 잡아서 이걸 그냥 이렇게 갖고 들어오면 되는데 못 바꾸게 했으니까 뭐란 얘기예요? 커버를 바꾸라는 얘기죠. 커버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커버를 어, 더 깊게 넣어라 이 말이죠. 이렇게 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의미하는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커버가 바뀌었고, 그럼 축경 부분. 다행히 이제 외경은 안 바뀐다, 그죠?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고, 아까 여기는 외경도 바뀌었었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 축이 이제 25로 바뀌는 거니까 이걸 다 가지고, 이것까지 가지고 올라가야 되죠. 어차피 얘는 같아져 버렸으니까 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점이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축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틀리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리면서 이렇게 되고, 틀리면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 바뀐 겁니다. 위에 부분 바뀐 거고요. 마찬가지로 밑에도 뭐 한쪽만 바꿔도 되지만, 그냥 다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점이, 이렇게 가는데, 안 잡힌 게 있네요. 이만큼하고 이만큼을 다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못 잡혔습니다. 이 포인트를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디스텐스에서 이렇게 되고, 그림에서 이렇게 되고요. 한 가지 틀리면서 이렇게. 그러면 다 됐습니다. 페어링 지워볼게요. 다 됐어요. 쪽에 있는 선은 원래 이제 있는 선이니까 올려주면 되고요. 겹쳐 있긴 하지만, 음. 이런 설계 변경이 끝났는데, 일단 베어링에 관련된 거는 설계 변경이 끝났어요. 아주 잘 됐습니다. 문제 없이 잘 됐고, 요구사항대로 다 됐고요. 이제 나머지 한 개 남은 게 오일실인데요. 오일실 먼저 한번 볼까요? 치수만 37에 해당되는, 여기죠. 원래 이제 이게 오일실이 얼마였냐면, 이게 17이었고, 30이었고, 5였습니다. 5. 5죠. 17에 30에 5였어요. 그러면 17에 30에 5 이걸 썼다는 얘기예요. 17에 30이에요. 근데 우리가 20으로 바뀌었죠. 20으로 바뀌었으니까 20에 32 5를 쓰면 되겠네요. 20에 32 5를 쓰면 되니까 5는 변경이 없고요. 그러면 이것만 외경이 32로 바뀌면 되는 거 그죠? 그러면 여기서 스트레치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다시 밀어시켜서 이 포인트 잡아주고 스트레치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32, 그다음에 이건 얼마요? 25 나오겠죠? 20mm 나오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얘는 뭐 5mm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그럼 이제 오일실도 변경했고요, 잘. 자, 이쪽 오일실요. 이쪽 오일실은 25로 바뀌었는데, 원래 얼마였냐면, 원래는 20mm에, 20mm에, 게요. 20에 32에 5예요. 20에 32에 5. 이거 쓴 거죠. 20, 32, 5 이거 쓴 거예요. 25로 바뀌었으면 20에, 25에 38에 5 쓰면 되겠네요. 그럼 19, 외경만 바꿔주면 된다, 그죠? 이것만 외경이 19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스트레치해서 이렇게 올려주고요. 다시 이거 시키고 이 선 스트레치해서 이렇게 내려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가 나오고, 외경은 얼마요? 38이 나와야 되겠죠? 38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네요. 요구사항 변경은 베어링도 다 바꿨고요. 그다음에 베어링의 변경으로 인한 오일 시대 조립부도 바꿨고 요구사항대로 치수 FGH는 변경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 변경하기 위한 2D 데이터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인벤터로 가져가서 어, 멀티바디 방식으로 설계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표시를 그냥 해놓을까요? 음.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UCS로 바꾸면 되죠. 지금 측면도는 굳이 뭐 아까 측면도를 안 움직였다 그죠? 측면도가 안 움직였네요. 이게 87에서 80으로 갈 때 얘도 같이 가야 되는데 얘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얘도 7mm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같아졌다, 그죠? 그래서 얘를 측면에 갖다 놓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대칭으로 다 있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선은 지우고 필요 없는 못다리라든가 이런 거 지우고요. 미러로 전체 미러를 이렇게 하나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UCS까지만 만들고 1교시는 마칠게요. 자,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수정이 다 됐으니까. 자, UCS 만들어서 원점은 어디를 줄 거냐면 여기 줄게요. 여기 큰 베어링 여기 있는 거요. 됐습니다. 그리고 워킹 블록 WB 붙이고 객체 선택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죠. 이만큼입니다. 그리고요. 어, 됐죠? 여기 정면도라고 적을까요? 오늘은 한글로 한글로 적었고요. 확인됐습니다. 그다음에 UCS 모니터 치고 자 X축을 센터 잡아야 되겠죠. X축을 위로 자 됐죠. 그다음에 WD 워킹 블록 객체 선택은 이만큼 이것도 같이 가져가지 뭐 필요는 없지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음, 측면 위치죠. 저장 확인. 그러면 폴더에 이렇게 두 개 금방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설계 변경 요구사항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패드 데이터 편집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베어링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변경하자고. 그럼 베어링을 먼저 그려서 이렇게 삽입하고 그 선에 라인들을 맞춰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음, 네, 그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1교시 수업 마치겠습니다.